과정 홍석현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Neural State Machine for Character Scene Interactions라는 논문입니다. 2019년 시그래프 아시아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논문에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목에서 그대로 나와 있듯이 캐릭터와 씬 사이의 인터랙션을 이제 해결하는 문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 방법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Result, 그리고 Conclusion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뉴럴 스테이트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은 말 그대로 어떤 캐릭터의 상태를 지정을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 캐릭터의 어떤 상태가 노드로 이제 표현이 되고 노드와 노드 사이, 그러니까 상태와 상태 사이를 이제 엣지를 통해서 트랜지션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서 워킹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스피드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아이들에서 워킹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그냥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그렇게 연속적인 자연스러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을 하는 데에는 좀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복잡하고 좀 귀찮은 수작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전에 말씀드린 캐릭터의 로코모션뿐만 아니라 오브젝트의 인터랙션도 스테이트 머신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건을 들고 옮긴다든지 문을 연다든지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해주려면은 이렇게 복잡한 스테이트 머신을 직접 다 노드를 만들고 엣지를 만들고 그래서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넘어갈 때 상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도 좀 튜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귀찮은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스테이트 머신의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어떤 방식을 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단점들이 있는데 일단 패치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모션 그래프나 모션 패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캡처한 모션을 갖다가 이제 어떤 모션 프레임이나 시퀀스를 잘라서 갖다가 붙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하지만 굉장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캡처한 모션 이외의 모션은 좀 생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짐을 옮긴다고 했을 때 이 짐을 들고 있는 손의 위치가 이 가슴팍 쪽에 있는 모션만 캡처를 했다고 하면은 이 짐을 좀 머리 위로 이고 옮긴다든가 하는 모션은 절대로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그러니까 패치 베이스드 말고 커널 베이스드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좀 캡처한 모션을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 캡처한 모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좀 노블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문제점이 그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캡처한 모션들이 전부 다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전처리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이제 기반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논문에서 나오는 이 릴레이티드 워크를 다 다루진 않을 거고 학습을 사용을 해서 캐릭터 컨트롤을 했던 논문들을 간단하고 빠르게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션 자체가 그 타임에 대한 시퀀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냥 그 MLP나 RNN 또는 이제 LSTM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좀 여러 가지 모션들이 섞이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션이 좀 슬라이딩이 되거나 좀 지터링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017년에 나온 PFNN이라는 논문에서는
페이지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어떤 모션이 사이클릭하다는 그 관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오른발이 닿을 때를 페이지 0, 왼발이 닿는 지점을 페이지 파이, 그리고 다시 오른발이 닿는 지점을 페이지 2파이로 두고 이 사이 모션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인터폴레이션을 해줍니다. 페이지에 따라서 학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페이지를 가진 모션들끼리는 그 다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션들이 좀 여러 개가 섞일 일이 없겠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되게 간단한 MLP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페이즈를 통해서 이 MLP의 웨이트 값들이 좀 달라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면서 같은 페이지를 가진 모션들끼리만 좀 재생이 되도록 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논문이 이제 만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구조 자체는 이제 MLP를 통해서 인풋 아웃풋을 내는 구조인데, 이거는 페이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웨이트 값을 계산해주는 네트워크를 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웨이트 계산해주는 네트워크를 게이팅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모션을 재생해주는 네트워크를 모션 프리딕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NSM에서도 이 구조를 이제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위한 방식들을 더 집어넣어서 NSM 구조를 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버뷰부터 보자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웨이트들 어떻게 블렌딩 해줄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션 프리딕션 네트워크에서 이 받은, 그러니까 게이팅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받은 이 블렌딩 코에피션트들을 사용을 해서 안에 네트워크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모션 프레임에서 나온 그 모션 프레임을 이제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으로 모션을 재생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어떤 점들이 또 전에 연구들과 달라졌는지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SM에서는 바이디렉셔널 컨트롤 스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제 모션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이전 모션의 뭐 포즈라든가 벨로시티라든가 지나온 트레젝토리, 앞으로 가야 할 트레젝토리, 이런 거를 기반으로 모션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에고센트릭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캐릭터의 입장에서 모션을 어떻게 생성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지를 인퍼런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NSM에서는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골 센트릭 인퍼런스라고 해서, 이거는 오브젝트의 입장에서 이 오브젝트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 캐릭터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캐릭터의 포즈를 어떻게 생성을 해줘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볼륨메트릭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인바이러먼트 센서는 이 왼쪽 그림처럼 캐릭터 주변에 약간 실린더 모양의 센서를 두고요. 그 안에다가 되게 좀 작은, 그러니까 이 실린더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은 굉장히 여러 개의 구 형태들을 둡니다. 그래서 이 구들이 오브젝트와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를 이제 그 나중에 인풋으로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캐릭터로부터 어떤 오브젝트가 이제 근처에 있고 그 위치까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센서는 그 이 물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지금 캐릭터와 닿아 있는지, 거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넘겨주게 되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앱스트랙트하게 설명을 드렸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캐릭터가 이동을 할 때 인바이러먼트 센서에서 오브젝트와의 충돌을 감지를 하고요. 그 인터랙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션 프리딕션 네트워크의 인풋, 아웃풋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풋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프레임 인풋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 캐릭터의 포즈,
그리고 트래젝토리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고센트릭한 캐릭터 그 컨트롤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인풋들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골 인풋입니다. 골 인풋이라고 하면은 그 골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이동해야 되는 위치와 그 위치에서 취해야 하는 방향, 그리고 액션, 그러니까 그 위치와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모션을 재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션 인풋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랙션 센서들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 인터랙션 센서가 그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 해서 8x8x8의 총 512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센서마다 값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복셀 센터가 콜라이더 안에 있으면은 1, 그리고 있지 않으면 0, 그리고 센터가 콜라이더 안에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 값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고요. 이 값과 함께 그 루트의 렐러티브 포지션이 들어가서 총 이 센서 하나마다 4개의 값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터랙션 인풋이 구성이 되고요. 인바이러먼트, 네, 여기 다 그 잘못 적었는데 인바이러먼트 인풋입니다. 이 인바이러먼트 센서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구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엘리먼트 하나를 구성을 하고요.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각각의 구 센터가 콜라이더 안에 있으면 1, 콜라이더 안에 있지 그러니까 스피어가 아예 콜라이더를 만나지 않으면 0, 그리고 충돌이 있지만 센터가 그 콜라이더 안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디스턴스와 스피어 레디어스를 이용해서 그 사이 값들을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들이 그 프레임 인풋, 골 인풋, 인터랙션 인풋, 인바이러먼트 인풋 4개가 각각의 이제 인코더를 통과를 해서 모션 프리딕션 네트워크의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코더는 사실 별거 없고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를 이제 지나는 거를 여기서는 인코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여기서 색칠해둔 부분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고센트릭,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캐릭터 입장에서 본 이 루트 트래젝토리이고요.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골 센트릭, 오브젝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캐릭터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루트 트래젝토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블렌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캐릭터에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 캐릭터 입장에서 본 트래젝토리와 골 센트릭에서 본 거를 다시 에고 센트릭 그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주고 이 두 개를 블렌딩을 해주는데요. 이 블렌딩 파라미터 람다는 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우선 이 WI, 그러니까 이 I는 그 트래젝토리 샘플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I는 그 현재 트래젝토리를 0이라고 두고 미래 프레임을 그러니까 1이라고 뒀을 때 예를 들어서 1초 후에 트래젝토리 샘플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 트래젝토리 샘플들은 그 0과 1 사이에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0.5초 후에 트래젝토리 샘플은 이 WI 값이 뭐 0.5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DI는 각각의 트래젝토리 샘플에서 홀까지의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블렌딩을 해주게 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캐릭터의 그 조인트 벨로시티도 그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캐릭터의 루트 트래젝토리와 조인트 벨로시티가 그 바이디렉셔널하게 컨트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모션 프리딕션 네트워크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게이팅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그 모션 프리딕션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건지 그 부분인데
먼저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을 하기 전에 그 크로네커 프로덕트라는 그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행렬에 대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행렬, m이라는 행렬이 m by n 사이즈로 있고 n이라는 행렬이 p by q 사이즈로 있을 때 이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총 mp 곱하기 nq의 디멘전을 가지는 행렬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엘리먼트들끼리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산을 가지고 게이팅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인풋으로는 그 아까 나온 페이즈에 사인 코사인을 적용을 해준 값들이 하나가 이제 그 라지 pi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x 프라임 i는 이 트랙토리에서 이제 취해야 되는 액션들 그리고 올 액션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목표 지점까지의 디스턴스랑 앵귤러 스칼라를 곱해준 이 값들을 x 프라임 i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pi랑 x 프라임 i를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아웃풋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션 프리딕션 네트워크의 그 블렌딩 코이피션트 얘들의 웨이트를 얼만큼으로 이제 조절을 해줄 건지를 이제 출력으로 내게 됩니다. 논문에서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사용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 로코모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이클릭하기 때문에 페이즈를 주는 것만으로 어떤 모션을 좀 구분 짓는 것이 좀 편하게 가능합니다. 근데 문을 연다든가 뭐 물건을 들고 내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넌 사이클릭한 모션들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즈 값이랑 액션 베리어블 하나만으로는 이 모션들을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페이즈와 액션 베리어블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디멘전을 그 크게 해가지고 페이즈의 그 영향력을 조금 더 크게 했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뭐 L2 로스 썼고요. 옵티마이저는 아담 WR 썼고 러닝 레이트랑 웨이트 K 웨이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SOD에서 추가가 되는데요. 그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에 대해서 또 다른 모션들을 캡처하는 거는 좀 수고로운 일이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인데요. 일단은 어떤 그 템플릿 오브젝트에 대해서 캐릭터 포즈랑 이 모션 커브들을 피팅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의 종류나 아니면 스케일,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좀 달리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 모션 커브라든가 캐릭터의 포즈 같은 것도 좀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바디 IK를 적용을 해서 모션들을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우선 이 템플릿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모션 패스랑 컨택 포인트 같은 거를 먼저 추출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션 커브도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타입의 오브젝트이지만 좀 모양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스케일, 오리엔테이션을 좀 달리 해가지고 아까 뽑았던 그 컨택 포인트 그리고 모션 커브들을 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다르게 있더라도 좀 캐릭터의 모션이 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매 프레임마다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 프레임마다 같은 동작을 하고는 있지만 오브젝트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어, 더 다양한 오브젝트와 인터랙션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줬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쉐이프 또는 포즈 스페이스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모든 모션을 캡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좀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전반적인 결과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뭐 하는 동작도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의자까지 가는데 책상까지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물들을 잘 인식해서 피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좀 달라지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션을 좀 생성을 하고요. 갑작스럽게 모션의 위치가 좀,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모션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봤는데요. 이거는 오브젝트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었던 오브젝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프레임마다 오브젝트의 사이즈나 뭐 쉐입을 다르게 해서 해줬기 때문에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강인하게 학습이 됐다라고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게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엑스퍼트들의 웨이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페이지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들이 엑스퍼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엑스퍼트가 좀 액티베이션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시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웨이트 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웨이트를 섞어요? 아니면 액티베이션을 섞어요? 그러니까, 사실 웨이트를 섞거나 액티베이션을 섞거나 연산상으로 보면 똑같은 결과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드에서 그 부분을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어떻게 해도 사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액티베이션 섞을 때 그냥 웨이티드 썸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게 액티베이션으로 나온 그 값이 그 리니어 스페이스에 존재를 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네. 웨이티드 썸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지가 그래서 그 아마 만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게이팅 네트워크에다가 소프트맥스를 걸어주거든요. 그 네. 얘네들의 섞이는 합이, 그러니까 웨이트, 그러니까 네트워크 파라미터 각각에 대한 웨이트의 합이 1이 되도록. 그래서 NSM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그 이전의 논문들이랑 비교를 한 결과인데요. PFNN에서 보시면은 여기 좀 불안정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모션들이 나오는데 반해서 NSM에서는 좀 잘 인터랙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만에서는 굉장히 풋 슬라이딩이 심합니다. 그리고 LSTM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풋 슬라이딩 문제도 해결이 되고 특히 LSTM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 부분에서 오브젝트랑 그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NSM에서는 그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서 좀 부자연스러운 모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거는 반응성에 대한 건데 NSM이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그 반응성이 훨씬 더 빠른, 그러니까 전환 시간이 더 적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빌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사용을 했을 때랑 페이지를 단순히 인풋 피처에 컨캣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은
좀 갑작스러운 모션 변경이 있을 때 컨캣한 경우에는 좀 풋슬라이딩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크로네코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바이디렉셔널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의자에 앉는 모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팔에 닿아야 되는 부분에 제대로 닿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컨트롤러의 효과라고 한다면 그 약간 파인 디테일들을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겠다.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좀 명확한데 바이디렉셔널 컨트롤러를 사용을 했을 때는 컨택해야 되는 포인트에 잘 컨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이디렉셔널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팔걸이가 아닌데 이제 팔을 걸고 있는 결과를 또 보여주고요. 인터랙션 센서,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센서죠.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페네트레이션도 일어나고 모션의 좀 자연스러움도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면 더 명확한데 의자랑 다리가 이제 관통을 하고 있죠. 이런 것 또한 인터랙션 센서를 통해서 캐릭터와 오브젝트의 좀 더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바이러먼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센서 자체의 해상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해서 큰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인터랙션 퀄리티가 이제 이렇게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퀄리티 자체가 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P는 포지셔널 에러고요. RE는 로테이셔널 에러인데 이 에러들이 이제 다른 그 구조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확실히 더 좋고 이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했을 때 이 각각이 가지는 의미 또한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일단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학습 기반으로 해결을 한 방식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트레이닝 셋에 없는 지오메트리에서는 좀 인터랙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콜 액션을 갑자기 바꿀 때 좀 모션이 급격하게 변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그 제안한 인터랙션이 뭐 아까 그 의자에 앉는다거나 물건을 든다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한 6개 정도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터랙션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다. 캡처한 모션에 제한적이다라는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클릭하지 않은 모션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페이지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다 수작업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점이 리미테이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워크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 더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트레이닝 사이즈를 좀 올린다거나 그 볼륨메트릭 데이터의 좀 레졸루션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오메트릭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더 그러니까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타입이 좀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RGBD 카메라를 이제 모캡 슈트에 붙여가지고 더 다양한 모션들을 캡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모션들이 이제 섞인 부분에 대해서 그 페이즈를 그러니까 일반화되게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드 디텍션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걷는 모션의 경우에는 이 발의 이제 걷는 로코모션 자체는 사이클릭하거든요. 그러니까 왼발이 닿고 오른발이 닿고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상체 부분에서는 이게 어사이클릭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션들이 섞인 경우에 페이지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으로는 일단 인바이런먼트랑 굉장히 잘 인터랙션을 하는 뭐, 그 구조를 제안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션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앱스트랙트한 꼴, 그러니까 단순히 의자에 가서 앉아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것만으로 디테일한 모션들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바이디렉셔널 컨트롤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볼루메트릭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의 정확도가 훨씬 더 향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했다. 것 또한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그 이전의 소타 메소드들이랑 그 비교를 했다는 것 또한 컨트리뷰션으로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이 그 인터랙션 센서랑 인바이러먼트 센서랑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야? 아니면 인바이러먼트 센서 중에서 일부가 인터랙션 센서로 서브셋으로 가는 거야? 아, 그게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아까 그 센서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센서 하나하나마다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되고 0, 1 아니면 그 사이의 값들로 그렇게 해서 모든 센서들의 값이 다 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씬 안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는 인터랙션 센서도 되고 인바이러먼트 센서도 되고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만 어사인 되는 거야? 아,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거야? 네. 오케이. 이거 처음에는 그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저기 인바이러먼트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랙션이 같이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섞였나? 이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질문한 거였는데 이해했음. 네. 그 페이지 들어갈 때 네. 그 포지셔널 인코딩 해서 들어가는 거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인 코사인으로 넣어서 그 뿌리 아, 네. 값으로 바꾸는 사인 코사인 적용해서 들어갑니다. 이거 공개된 소스 돌려보셨나요? 아니요. 돌려보진 않았습니다. 꼭 돌려보려다가 돌려보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아는 페네트레이션 없다고 했는데 아니 그것보다는 제가 아는 그래픽스 연구자 중에서 유니티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코드는 만 아직 돌려보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돌려보겠습니다. 페네트레이션 관련 엄청 질문이 심합니다. 있는데요. 네. 그 수작업으로 이제 페이스를 레이블링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수작업으로 하는 거죠? 아, 이제 그 어사이클릭한 모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을 연다든가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모션들 같은 경우에는 모션의 이제 시작 프레임을 0으로 두고 그 인터랙션이 끝나는 지점에 그러니까 이파이라는 값을 두고 그 사이에 있는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인터폴레이션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걷는 그러니까 로코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발 오른발 다시 왼발이 닿는 지점들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그 발이 닿았는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 이전 논문들을 보면 세미 오토매틱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 발의 속도나 아니면은 지면으로부터의 위치 이런 거를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해준 다음에 실제로 그 모션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이 값들을 확인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이 프레임들을 인터폴레이션을 해줬고요. 이 부분에서 매뉴얼하게 좀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다른 질문은 이제 엑스퍼츠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를 사용하잖아요. 이 논문도. 그다음에 여기에서 엑스퍼츠 넘버하고 인터랙션 넘버가 동일한 건가요? 아니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면 그 숫자는 어떻게 정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리미테이션에서 모캡이랑 뭐 RGB 카메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모션 오브 엑스퍼트를 쓰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숫자가
그 인터랙션 수랑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퍼트한테 어떤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 엑스퍼트를 두고는 있지만 각각의 엑스퍼트들이 하는 역할 자체에 대해서는 좀 지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랑 인터랙션의 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엑스퍼트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를 썼다고 하는데 인터랙션 수는 뭐 6가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정했는지는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이었죠. 이제 모켓 슈트에다가 RGBD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논문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션을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것보다 그 슈트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슈트 자체에다가 RGBD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캡처를 하게 되면은 어, 조금 더 다양한 모션들을 캡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퓨처워크로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정말로 나중에 해볼 거라서 넣은 게 넣은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